안녕하세요. 콩쌤의 사회강의 5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교 문화가 발달한 조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조선의 건국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하는 과정에서 주요 인물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자, 먼저 이 사진에 나온 게 조선의 첫 번째 왕 태조 이성계 사진이고요. 여기는 우리가 가봤던 경복궁 긍정전 왕이 일을 하는 곳입니다. 자, 먼저 조선의 건국 과정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에 새로운 세력이 등장합니다. 고려가 세워질 때도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한 것처럼 이제 고려에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이 권문세족이라고 하는데요. 이 권문세족 하고 반대되는 두 세력이 나옵니다. 정도전과 조준을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 그리고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흥무인 세력이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권문세족이 가지고 있는 권문세족의 토지를 몰수하고 토지 제도를 개혁합니다. 그래서 경제적 기반, 돈을 갖게 되면 아무래도 힘을 갖게 되잖아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고, 그러면서 농민들이 뺏기지 않기 때문에 억울하게 뺏기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의 생활도 안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력들은 이 신흥무인 세력과 신진사대부는 손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명나라를 치러 갔다가, 고려가 명나라를 치려고 갔다가 위화도라는 이 섬에서 회군을 하게 됩니다. 가서 목숨을 이렇게 잃느니 돌아오는 게 좋겠다. 명분은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보호하자는 차원에서 위화도 회군을 해서 개경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권력을 잡게 되죠. 특히 그런데 이 신진사대부의 세력들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색과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끝까지 유지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바꾸자, 고치자, 이렇게 개혁할 것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정도전과 조준과 정도전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를 세울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조선이 건국됩니다. 1392년입니다. 이 새 왕조를 수립을 반대한 이 세력을 제거하고요. 그 다음에 그곳이 어디냐면 이 선주교입니다. 이곳에서 이성계 아들 이방원이 정몽주, 고려를 유지하자는 정몽주를 죽인 이 다리입니다. 다리. 선주교는 정몽주는 죽을 것을 알고 말을 거꾸로 타고 걸어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새 왕조는 토지 제도를 개혁한 것을 마무리하자 이제 아까 태조 이성계는 왕이 올라서 새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 뜻은 고조선, 당군이 세운 고조선을 계승한다는 뜻에서 조선이라고 붙입니다. 자, 이 나라가 만들어졌다면 이제 그 기틀을 마련해야 되잖아요. 특히 태조 이성계가 왕이 됐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조선의 기본 정신은 바로 이 유교입니다. 유교. 자, 유교는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 왕은 정치를 잘하려면 신하의 충직하고 현명한 신하의 바른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고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는 나랏일을 맡은 관리는 오직 의로움을 따져 행하며 개인의 욕심을 멀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양반은 바른 행동으로 백성의 모범이 돼야 되고요. 농민, 상인, 수공업자는 정직하고 부지런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자, 일단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요. 왕권 강화를 위해 왕족이나 신하들이 개인적으로 거느리는 병사를 뭐라고 하냐면 사병이라고 합니다. 사병. 개인사, 병사, 병자를 써서 사병입니다. 그리고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누어서 관찰사를 파견합니다. 왕을 대신해서 갔기 때문에 왕이 직접 지방을 다스리는 효과를 노린 거죠. 그리고 16세 이상의 남자는요, 모두 호패를 차고 다니는 호패 제도를 실시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주민등록증과 같은데, 인구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 파악이 돼서, 인력을 동원하거나, 전쟁과, 나라에, 건물을 짓는데 인력을 동원하겠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는데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유교라는 것은 조선시대에 새롭게 어떻게 보면 물론 고려시대 때부터 공부를 한 사람들은 공부를 했겠지만 새롭게 양반들에게 지도자 계층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교육기관을 설치합니다. 자, 이 중에서 이것은 뭐냐면 유학을 가르치는 기관이고요. 관리를 양성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기관들은 일단 서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당. 이건 초등학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향교. 서당 다음에 이제 더 크면 향교로 가게 되죠. 중학교로 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 다음에 한양에는 오늘날의 대학에 해당하는 성균관을 두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냥 관리를 마음대로 뽑는 게 아니라 이것은 고려시대 때부터 과거제도를 실시했었는데 왕건 자체다. 고려시대도 과거는 3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3년마다 과거를 통해서 관리를 뽑았고요. 이 중에서 문과, 묵과, 잡과가 있는데 문과를 가장 중요시했고요. 그 다음에 묵과, 그 다음에 잡과 이런 순서대로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문과는 무인을 뽑고 문인을 뽑고 유학 경전이나 장문으로 시험을 봤고요. 묵과는요 무관을 뽑고 그 다음에 날타기와 활쏘기 등을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잡과는요 기술관을 뽑는데 의학과 법률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 교육, 사회적으로 조선은 완전한 왕조로 조선 왕조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상 콩쌤의 사회 강의 1부를 마치겠습니다.